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이제 이재용의 출국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출국과 함께, 그리고 240조 투자 잭팟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 투자하고 골드만삭스가 추천하는 과연 어떤 업종일지 어떤 종목일지 추천하는 승부수에 대해서 탑2 정도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번 주 주말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북미 출장길 올랐다. 그래서 23일 전후 귀국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출장길 올라간 거에 따라서 우리가 왜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고 이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냐고 하면은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뭡니까? 가석방 이후에 첫 출장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재용의 출국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번에 이게 가석방 이후에 첫 번째, 이게 한 5년인가 6년 만입니다. 가석방 이후 첫 미국 출장이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뭐냐고 하면은, 자, 이번 출장을 통해서 20조 투자에 대한 확정이 예상된다. 사실 우리가 파운드리 공장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출장하는 이유, 어쨌든 지금 출장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번에 20조 투자가 확정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출장을 가는 이유가 반도체 백신 관련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출장 관련되어 있어서는 지금 반도체와 백신을 직접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어쨌든 투자, 20조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 240조라고 했죠. 왜 240조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은 이번에 나오는 20조 투자가 어떤 투자냐? 자, 우리가 과거에 얘기 나왔던 거예요. 과거에 나오면은 여기 나오죠. 이번에 아까 이제 미국 백신과 반도체 직접 챙긴다라고 했는데, 자, 보면은 출소하는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물밑에서 직접 역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면서 모더나 관련된, 그전에도 모더나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위탁 생산한다, 백신을 삼성이 챙긴다 하면서 이 당시에 사실 모더나 이슈는 과거에도 있었고, 이번엔 또 뭐예요?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공장 부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란 전망. 그러니까 이번 출장을 통해 가지고 이 20조 투자라는 게 뭡니까? 이 파운드리 공장 부지에 대한 최종 결정, 거기에 따른 투자예요. 근데 이게 왜 제가 240조라 얘기했느냐?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억날 거예요. 이 20조 투자가 어쨌든 파운드리 공장 부지 결정인데, 이게 과거에 이 삼성전자가 24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죠.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에 8월 달이었나요?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이었죠. 그때 이제 가석방이 되면서 그때 이후에 이 240조 투자 결정을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이 부지 여기에 대한 투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20조 투자 확정, 파운드리 공장에 관련되어 있는 이 확정과 함께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뭐 할 수 있다? 과거에 이야기했던 240조 투자에 따른 이 방향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20조 투자에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과거에 나왔던 240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이재용이 가석방 이후 첫 미출장이고 투자 확정을 짓는데 이 출장에서 이재용이 이제 직접 챙긴다고 언급했던 게 모더나 백신. 이제 백신과 반도체와 코로나 백신을 직접 챙기겠다. 사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반도체와 코로나 백신이죠. 근데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사실 다 나왔어요. 왜? 아까도 얘기 나온 게 뭡니까? 이번에 모더나사를 만나느냐는 질문에 백신과 관련해서 모더나사를 만나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과거에도 삼성전자 뭐 했어요? 삼성전자가 백신 때문에 이제 뭐 합니까? 백신 때문에 위탁 생산 돕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족한 백신을 얘네가 챙긴다면서 이제 생산 차질, 공급 부족 사태 차단 일조하면서 한국을 백신 허브 국가로 정부 구상과 일치하면서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돕는다 하면서 이때 수혜받았던 게 뭐다? 이때 수혜받았던 게 첫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모더나 관련해서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에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린바이오라는 종목. 서린바이오라는 종목 역시도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와 함께 이제 모더나 백신 관련해가지고 생산 지원 집중에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스원. 시스원 역시도 뭐라고요? 삼성전자가 모더나 위탁 생산 지원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상승했던 종목 중 하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장에 이재용 부회장의 출국 이후에 출국 이슈에 따른 모더나 관련해서는 기대해 볼 게 과거에 이미 올랐던 종목들밖에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해서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 아니면 뭐 시스워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서린바이오 뭐 이 정도를 보면 되겠고 사실 지금 당장 얘네가 뭐 당장 모더나 관해서 뭐 더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지금 이거에 관해서 수혜받을 수 있다 할 만한 저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집중해봐야 되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다? 파운드리 공장 설비, 공장 여기에 대한 이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20조가 시작이고 앞으로 향후 이게 또 240조까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다? 20조가 시작이고 향후 240조까지 늘어날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수혜주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어떤 게 있느냐. 자,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 과연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뭐라 했어요? 아까 보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보면 뭐 한다? 모더나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거는 파운드리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파운드리 투자. 파운드리 투자를 더 이제 강화한다는 거거든요.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과연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를 좀 찾아봤더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 자, 이재용이 7년 전부터 폴더블 폰과 뭐 했다? 파운드리 투자를 구상했다. 그리고 뭐가 됐다? 어느덧 이게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 폴더블 폰이 현실이 됐고 파운드리 투자가 이제 뭡니까? 현실이 되고 있다. 그 파운드리 투자가 뭐다? 파운드리 투자가 지금 이거죠. 이번에 결정짓는 20조 원 투자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걸 더 파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고 하면은 이거를 삼성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자, 이재용이 뭐 했다? 골드만삭스와 함께 삼성의 미래 사업 구상을 논의했었다. 그리고 그게 7년 전이었고 7년 후인 지금이 뭐가 됐다?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공동회장과 대화내용 공개. 그래서 이재용 사진 있고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4년 말 골드만삭스 고위 임원을 만나 반도체, 스마트폰 등 삼성의 핵심 사업 투자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토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삼성의 앞날과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구상을 7년 전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서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와 함께 했었고, 그 중 하나가 뭐다? 갤럭시 폴더블폰 성공. 그 다음에 반도체 비전 2030 선언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여기서 이 반도체 비전이 뭐라고요? 반도체 비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까 나왔던 뭐다?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이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골드만삭스와 함께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골드만삭스의 방향성이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면
향후 삼성전자가 앞으로 또 파운드리 투자를 통해서 나아갈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이 이거. 이해되시죠? 자,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1.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파운드리 투자를 결정 짓는 상황이 왔습니다. 왔죠? 투자는 이미 하죠. 근데 이제 부지를 결정 짓는 거죠. 근데 이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거를 보니까 뭐다? 이미 과거에 골드만삭스와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뭡니까? 이게 자문을 구했다. 보면은 나오죠. 대화 내용. 그래서 임원 만나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다는 건 자문을 구했다는 거죠. 구상하고 자문을 구했다. 그러면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내다보는 미래가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투자 이후에 나아갈 방향성이지 않을까. 이게 핵심이란 거예요. 이게 핵심.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진짜로 과거부터 뭘 하냐고 하면은 과거부터 파운드리 분기 지속 현상 나온다. 그러면서 삼성에 대한 좋은 얘기도 해요. 어쨌든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뭐 사라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은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전망 리포트에서도 2020년, 2025년 파운드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추정치를 13%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2025년 총 시장 규모는 종전 1250달러에서 1390억 달러까지 수정한다 밝히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난 같은 이야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진짜 파운드리 투자. 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뭐다? 골드만삭스는 뭐랬다? 파운드리 시장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과연 이 골드만삭스가 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성장, 그러면서 반도체 위탁 생산에 대한 이런 시장에서 그럼 과연 골드만삭스는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게 무엇일까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자, 골드만삭스가 뭘 사라? 전기차 반도체 만드는 기업을 노리라는 거예요. 노리라. 자, 그럼 말 다 나왔지. 자, 골드만삭스가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이 전망을 좋게 더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삼성전자와 과거부터 뭐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에 이야기를 하면서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투자도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아까 뭐랍니까? 이재용이 정말로 이제 7년 후인 지금 아까 뭐 골드만삭스와 함께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폴더블 갑자기 뭐야 이름 뭐야? 폴더블 폰. 갑자기 좀 헷갈렸습니다. 폴더블 폰. 자, 폴더블 폰이 현실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됐다고요? 이제 파운드리 투자가 현실화가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다? 그 다음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는 게 전기차 반도체 만드는 기업을 노려라. 기업을 노려라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위탁 생산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또 전기차 쪽으로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지 않을까? 투자가 되지 않을까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상을. 실제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슈, 뭐 이런 거 실제로 최근에도 보면 또 어떤 얘기가 있냐고 하면은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또 뭐 합니까? D램 같은 경우가 업계 최초 뭐였어요? 차세대 모바일 D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장 대변력 기대가 되는데 이 D램 같은 경우가 또 보면은 웃겨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자, 최근 고성능 모바일 D램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번 삼성전자 만든 게 뭐 어디까지 간다? 스마트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서버, 전기차 등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 모바일 D램 역시도 뭐 된다?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갈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또 뭐라 했어요? 실제로 아까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다는데 삼성이 전기차에 투자에 관련된 건 2016년도부터 보면 전기차 투자 소식의 오름세. 전기차 투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뉴스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삼성전자가 전기차에 투자한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예전부터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자,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자, 일치일까? 보자고요. 1. 골드만삭스와 삼성전자가 2014년부터
4년 내에 이야기를 이 삼성의 미래 전략에 대한 이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제시가 되었던 것들이 나왔던 것들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삼성전자가. 근데 2016년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전기차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파운드리 투자와 함께 골드만삭스가 뭐 하라고요? 전기차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을, 맞나요? 전기차 반도체 만드는 기업을 노려라. 즉 투자해라. 만드는 기업을 노려라.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삼성전자와 골드만삭스가 바라보는 미래 방향성이 똑같지 않을까라고 좀 합법적인 게 아니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20조 파운드리 투자, 20조 파운드리 설비 투자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 남은 220조에 대한 것들도 하나하나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뭐가 나온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전기차에 대한 삼성전자가 전기차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와 함께 갈 만한 전기차 관련되는 수혜주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아모센스라는 종목입니다.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차폐시드 이런 거 있는데 무선 충전 관련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왜 전기차가 엮이느냐? 전기차 차폐시트 특허를 보유하면서 전기차로 엮입니다. 아모센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보다시피 과거에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죠.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맡긴다는 보도 때문에 뭐가 됐어요? 아모센스가 급등했어요. 그러면서 아모센스가 왜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차폐시트를 개발했고 이게 어디로 간다? 삼성전자와 구글 등의 공급 중인 것을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함께 가는 기업이란 거죠. 함께 가는 기업. 그래서 보면은 대주주 지분도 꽤 많기 때문에 좀 기업적으로 쓰레기 잡주라는 느낌은 되지 않고 최근 시장에서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했습니다. 11월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고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14,000원에서 18,0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때리면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가는 종목은 아모센스라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이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알겠죠? 텔레칩스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을 왜 소개시켜 줄까라고 또 할 수 있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뭡니까? 15% 상승했어요. 뭐 때문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생산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아모센스랑 똑같은 부분이죠. 아모센스랑. 그래서 똑같은 이슈로 또 움직였고 그래서 보면은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여기 나오면은 텔레치스는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맡긴다. 이게 아까 이 아모센스랑 동일한 부분.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게 만들 핵심 반도체다. 그래서 역시나 이 텔레치스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자율주행 칩이긴 하지만 이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는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죠. 그래서 그 전기차에 들어가게 되는 자율주행 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핵심 칩인 부분에서 좀 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슈적으로는 좀 더 탄탄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는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은 충분히 수혜받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보면은 아까 이제 월봉상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과거 2006년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거래가 터지고 이 구간대가 좀 숨고르기 구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거래 터진 이후에 숨고르기 그 다음에 다시 2만원 재돌파 시도한다라고 하면은 텔레칩스 역시도 신고가 패턴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플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니 강태공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을 다운받게 되시면요 많은 거 있지 않아요?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단기 관심 종목, 그다음에 장투 승부 종목, 매매 일지 확인하기, 뭐 실시간에 장중 매매 같이 하고 싶다면 장중 단타 참여 가능하도록 여기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카카오톡방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방 입점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차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설명도 좀 진행해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설치하셔가지고 궁금한 점이나 뭐 필요하신 부분들, 뭐 도움받을 부분들 좀 도움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입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